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누가 될까? 그러나 결과와 관계없이요. 이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터져 나오던데요. 양절 변호사님, 지금 이제 원내대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어쨌든 본인은 부덕의 소치다라고 자진 탈당하라는 메시지를 내던데요. 압박이 이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첫 출발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소시효 13일 만료 이전에 조만간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고, 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현재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데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이재명 지금 지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당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와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기소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담은 걸로 기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공직선거법상에서 어느 정도로 뭐 처벌을 받느냐 여부하고 상관없이 검찰에서 유죄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쉽게 잠재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당 내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시점에서는 뭔가 이재명 지사도 이런 가정법 합니다. 가정하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현재 당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이 강병원 의원이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요. 과연 이 복심을 반영해서 이야기한 건지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정치인으로 정치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당과 우리 당원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 있거나 혹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은 일성이 그겁니다. 부덕의 소치다. 있는 사람의 잘못이 있거나 혹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은 일성이 그겁니다. 부덕의 소치다. 저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나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죄가 증명되면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올 때 그 정치인은 더 우리 당에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까지 와버린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이 돼서 혹시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기소가 되신다면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도부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모든 도정을 생중계하다시피 하다가 돌연 일정을 비공개로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초의원 100명이 넘게 더 이상 이 지사를 흔들지 마라, 탄압을 중지하라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던데요, 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내 이제 시군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 보면은 오늘 강병원 대변인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소가 되면 책임져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러면 경남지사인 김경수 지사는 기와에 기소됐는데도 왜 당을 안 나가느냐, 근데 왜 나만 나가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지사인데 김경수 지사는 친문이라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자기는 친문이 아니라고 해서 기소만 되면 나가라고 그러고, 이거는 정책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에 물론 기소되면 이재명 지사 상당한 타격은 크겠지만 그걸로 해서 바로 출당하기는 쉽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서로 맞불을 놓는 듯한 형국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어떻게 될까요?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보도 중에 하나의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보면은요, 이재명 지사의 형수가 내 남편은 정신에 이상이 없었다, 어떻게 그러면 회계 사의를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이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반박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서류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고, 그 일이 필요했던 이유가 끊임없이 자신의 사망한 형님이 문제를 일으켰다,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었고 폭행도 했었고, 그게 한 100여 차례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치료 같은 것도 받을 바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친형이 돌아가신 친형의 부인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2012년까지 회계사로서 근무를 했었고, 오히려 회계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성남시의 당시 회계 재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이 시장으로 했는데
성남 씨가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회계사로서 그런 글들을 지역 신문 같은 것에 기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형을 좀 인격적으로 괴롭혔던 것이고 뭔가 불미스러운 시도를 했었던 것이다라는 거고 네.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형수라는 분의 주장입니다만 그동안에도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재명 지사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 형님이 많이 안 좋으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과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까 하다가 좀 참았었다. 그런데 일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더 이상 어찌 보면 뭐 참고 있을 수가 없게 됐다. 네. 라고 뭐 형님의 교통사고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형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했다든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벼랑 끝 일정 같은 형국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지사는 나 같은 편방 비주류에게는 주로 위기가 온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의 아웃사이더한테 기회가 올 리가 없잖아요. 뭐가 주로 오냐? 위기가 와 주로 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는 그냥 위기로 취급하고 피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인생이 정말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 요인이 있거든요. 위기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위기고 좋은 것만 있는 게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오는 위기적 요인들을 기회로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다. 메시지를 보면은요, 나는 맞을수록 더 크는 사람, 이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모색을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도 이제 운명의 일주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경기도 시군 의원들 일부는 또 이재명 지사 탄압을 중재라고 또 지지 성명을 네. 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이른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진영에서는 자진 탈당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지사 사건은 이 자체의 뭐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것 플러스 네. 민주당 내에 친문과 비문이라고 하는 물밑에 계속 잠복해 있는 갈등이 사실은 밖으로 지금 표출되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사건의 발단도 사실은 지난 경기지사 경선 때 전해철 의원 측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의 해경군 김씨가 누구입니까? 라고 광고도 내면서 이걸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문과 비문이라고 하는 당내의 정치적 갈출되는 사건으로 이게 정리가 돼버리면 이재명 지사가 설사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친문에 의한 탄압이다. 네. 또 친문에 의한 부당한 대권 후보 죽이기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순순히 당하지만 않을 성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잡초처럼 살아왔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삶의 역정이나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도 계속 쟁취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자수성가형이지 누구 줄을 서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스스로가 촛불과 같이 대권 후보급까지 스스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뭐 해경 김씨 사건이나 아니면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해서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재명 기사는 정치적 해석과 정치적 대응으로 이 위기를 나름대로는 또 극복하고 또 저항하고 또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 일주일 전에 수원역의 상가 화재 사건에선 소방복까지 입고 가서 격려를 했던 분인데 백석역을 지금 가고 있지 않고요. 돌연 침묵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김 교수님? 우선 이제 검찰의 판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행보할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백석역 그 온수 이 사고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 지사 스타일 같으면 당장 현장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경기도 측 설명으로는 지역 난방공사 관할이고 경기도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 조금 궁색한 설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며칠간은 앞으로 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아마 판단한 다음까지는 저렇게 과거와 달리 굉장히 잠행하는 그리고 차분하게 네. 그 검찰 판단 이후에 정치적 대응을 준비하고 모색하는 그런 아마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백성역이라고 하는 저 분명히 논란이 되는 지역을 가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행보도 그렇고요. 그다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경기도지사로서 움직이는 모든 일정들을 과거와 달리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네. 결국 검찰 판단 이후에 자신의 판단을 준비하는 모색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